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분열형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해보고 또 많은 분들이 답글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특히 나의 성격이 약간 그렇다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셔서 제가 또 밑에 이렇게 답을 해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같이 나누어서 읽고 함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여러분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글을 몇 개만 오늘 리뷰를 해보고 시간을 보내보고자 해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후부터 4년 동안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이분은 교회도 가보고 불교 활동을 하기도 하고 독서 모임도 가고 또 대학교 친구들이 어디를 놀러 가자고 하면 억지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참 사람들과 어렵구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조금 이상하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상하구나, 이걸 이분이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려웠겠죠, 이분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교회 가고 뭐 교회 갔다가 또 불교 모임에 참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갔다는 거예요. 대학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그렇게 힘든데 내가 이 부분이 약하지, 이 부분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분은 억지로 갔어요. 그리고 누가 말을 걸면은 꾹 참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걸면 기쁘고 즐겁고 막 이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지, 조금은 달라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꾹 참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많이 나아졌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은 일단 문제를 냈을 때 답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가요, 이분들의 이 태도가.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답이지, 이거를 빨리빨리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이분이 참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어요. 많이 괜찮아졌지만은 여전히 10년지기하고 대화를 할 때도 긴장이 되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말을 걸 때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긴장하고 경계하고, 마치 무대에서 뛰어다니는 배우처럼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속이고 싶지는 않지만은 자기는 지금도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분에게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분열형이라면 이분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처럼. 그래서 이제 좀 내가 힘들다, 이런 것들을 속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랑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항상 불만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우린 너하고 더 놀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깊이 대화하고 싶고 나는 비밀도 다 털어놓는데 너는 왜 말을 안 하니? 뭐 이런 불만이겠죠. 좀 더 한 번 더 만나자. 근데 이 친구는 한 번 만나고 싶은데 이 친구는 또 두 번 만나자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들다, 아직도. 어쩌면 이 힘듦은 계속 갈 수 있어요. 성격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최소한의 교류를 하고 직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타인들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여러분이 분열형 성격이라면은 꼭 이분처럼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뭐 하는 거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왼손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면 오른손만큼 못해도 얼추 따라가게 할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아시죠?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이 이제 자기 오른발 차는 게 자기 발 차는 방향인데
왼발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슈팅도 왼쪽부터, 뭐든지 왼쪽부터 해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오른발이나 왼발이나 슈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생각에는 오른발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은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듯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도대체 몇 번을 차야 왼발도 오른발 비슷하게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가끔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골을 넣을 때를 보면은 되게 얼마나 저 사람 노력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인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왼발처럼 이분도 그렇게 사용하고 연습해서 왼발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른 분이라고 저는 보여요. 굉장히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자, 또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접촉이 잘 안 돼서 너무 외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네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분열형이 있다 뭐 이런 걸 알면, 아, 저래서 저렇구나, 이렇게만 해도요 마음이 숨이 쉬어져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도대체가 말을 할 수가 없고, 말하고 막 이렇게 좀 접촉을 하려고 하면 상대편은 문을 딱 닫고 심지어는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난 정말 문제가 많은가?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아이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있어서 이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주부로 지내는 이분이 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분은 직장으로 나가버리면 그래도 사람들도 만나지만 주부로 지내보면 이제 더 혼자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은 분열성과 분열성이 만나면 어떤가.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약간 분열성적인 분인가 봐요. 분열성과 분열성이 만나면 어떠냐면 편하죠. 근데 이제 누가 더 분열성적이냐, 누가 더 내향이고, 그래도 누가 덜 내향인가에 따라서 덜 내향적인 사람이 고통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아인 거예요. 제가 이 댓글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걸 못 찾았거든요. 오늘 가져오려다가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부부가 사는데 그 이제 점점 자기가 적응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말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 뭐 이런 댓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열성과 분열성이 만나면 덜 분열성적인 분이 이제 불만이 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답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말을 안 하고 대화도 안 되는데 항상 아침에 갈 때 인사를 하고 또 저녁에 오면 인사를 한대요. 무슨 이렇게 무슨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꼬박꼬박 한대요. 저는 그게 그 남편이 노력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편에게 해야 할 대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긴 할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만 들어보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댓글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사랑한다고 말하게 해라. 그렇게 썼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말이 꼭 필요하면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어떤 그 비슷한 것들을 부탁하고 그것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뭐 엎드려 절받기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엎드려서 절받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막 그런 게 아니라 엎드려서 절받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달라,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해달라. 그래서 몇 가지만 잘 부탁을 해도 두 사람의 사는데 그래도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또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이제 어떤 분이 남편이 이게 이 분열형은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도 이렇게 그 숫자 비율을 보면 남자가 4명이면 여자는 1명. 근데 대체로 남자가 훨씬 많다고 봐요. 그 이제 결혼 초에 남편과 대화 시도를 많이 했는데 남편은 대화 자체를 괴로워하는 것 같다. 힘든 직장일 같은 거 서로 나누려고 하면 비난을 하거나 대화 자체를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는 내가 문제인가? 내가 불평이 많아서 그런가? 하고 자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점점점 입을 닫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대할 때 이제 이 아내분도 말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하게 되고요. 남편과는 정보 교환 외에는 필요 이상의 대화는 안 하려고 자제를 해요. 왜냐하면은 또 거절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남편은 뭐 먼저 말을 걸지는 않고요. 출근 인사와 퇴근 인사는 기계처럼 꼬박꼬박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직장에서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차라리 직장에 가서 말을 하면서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해요. 뭐냐면은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남편이 완전히 이 분열형이어서 이게 되게 정서적으로 너무 주고받지를 못하니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상담 쪽으로 와서 상담사가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상담사인 친구들과 교류를 좀 깊이 하는 편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상담을 하니까 또 내담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들과도 이렇게 잘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남편은 여전히 분열형이거든요. 그 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그 아내분이 자신의 직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남편을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요 정도.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정서적 교류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좀 더 이제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앞에 이제 문제는 항상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어디까지가 가능한가를 우리가 잘 계산해보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꾸려갈 수 있다면 괜찮아요. 이걸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한한 해결, 완벽한 해결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절망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기 이제 답글이 이 위에도 댓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분열형은 이 댓글들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힘을 얻으시고 방법을 잘 생각해 내셔서 여러분이 인생의 이 문제들을 더욱더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자, 분열형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만나 봬요. 다음 주에 봬요, 여러분.